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나오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생각보다 좀 네. 오래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맞아요. 네. 했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됐네요. 거의 한 3일 만에 목소리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네. 또 이렇게 또 뭘 막 주워 먹었더니 또 이렇게 약간 괜찮아졌고 이제 기침만 살짝 네.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목에 좋은 걸 드셨는지 나중에 정보를 좀 그러니까요. 네. 따로 여쭤봐야겠네요. 대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소식이 참 기분 좋아지는 소식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이 포항시가 작년 한 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선정돼서 되게 다양한 이제 독서 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올해는 2025 지역 독서대전 지원 사업에 또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2025 지역 독서 대전 지원 사업. 이건 네.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한 이 체계 도시, 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곳에서 이해도, 그다음에 운영 실적, 수행 기관의 전문성, 사업 네. 계획 등을 평가해서 이제 5곳을 매년 선정한다 그러는데 네. 여기에 이제 포항시가 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어떤 정말.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정말 많은 혜택 중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 뭘 중에서.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렇죠. 국비가 1,980만 원을 또 확보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행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올해 9월이거든요. 네. 27일, 28일 참 가을에 딱 날 좋은 날인데 너무 좋은데요? 네, 요때 이제 올해 개관한 포은 흥해 도서관 네. 여기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포은 흥해 도서관이라면 대구 경북의 최대 규모이자 네. 또 영남권 최초의 음악 특성화 도서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곳에서도 그런 행사를 또 이틀간 또 한다 그러니까 또 기대가 큽니다. 네, 너무 좋겠네요. 네. 이번 이 사업 선정으로 책 축제가 이어질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항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네.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이제 또 포항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큽니다, 진짜. 네. 올해도 네. 바쁘시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바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또 책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안 그래도 내일이 현충일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희생되거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애도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6월 하면 또 왜 호국 보훈의 그렇죠. 달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많이 알려진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 윤동주 시인이 네.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 정말 이달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또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생각나는. 네. 네, 오늘 그러면 윤동주 시인 작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의 절절한 소망을 우리 말과 우리 글로 노래한 민족 시인이랍니다. 네. 만주 북간도에서 사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5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의 이 시 달을 쏟아 자화상 또 쉽게 쓰여진 시를 발표하면서 이제 막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연희 전문대를 졸업하고 1942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쿄 리쿄 대학 영문과에 입학했고요. 네. 6개월 후에는 교토시 도시샤 이 대학 문학부로 또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귀향길이었죠. 1943년 7월 14일에 이 사상범으로 일본 경찰한테 체포돼서 이 교토의 카모사가 경찰서에 구금되었답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 교토지방재판소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2년형을 언도를 받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후쿠오카 현무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복역 중이던 그러니까 1945년 2월 광복을 6달 앞두고 이 그의 나이 28의 젊은 나이로 타계하게 되었죠. 네. 왜 윤동주라고 하면 또 서시라는 시가 또 제일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오늘 또 이 시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네.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음, 원래 좋은 시지만 작가님의 지금 이 목소리랑도 갈라진 굉장히 목소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더욱더 감동이 되네요. 네. 이 시가 이제 41년 11월 20일에 이렇게 지은 시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고 시집인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이제 작품인데 이 시인 본인의 삶과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형성함과 동시에 개인적 회고를 넘어선 어떤 인간 본연의 고뇌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로 아름다운 자연에 비추어낸 윤동주의 대표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잘 알다시피 또 명시 중에 또 하나이죠. 네. 네. 원래 본래 제목이 없는 작품이라 무제라는 음, 이름이 붙었지만 이번 이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첫 부분에 장식할 음, 만한 그런 근사한 시라는 걸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사람들이 서시라고 칭했는데 네. 그것이 오늘에까지 이르러 음, 제목으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시집은 어떻게 출판이 된 거예요? 원래 41년에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판하려고 윤동주 선생님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때 당시 암울했던 시대 상황 때문에 스승이었던 이양하 교수가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은 하지 못하고 대신에 육필원고 세 부를 만들어서 네. 한 분은 자신이 갖고 한 분은 자신의 아주 친한 벗이었던 정병욱에게 주고 네. 다른 한 분은 이 교수였던 이양하 교수에게 전했는데 윤동주 거랑 그 다음에 이양하 교수 것은 유실이 되었고요. 네. 자신의 벗에게 준 정병욱에게 준 아, 원고만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래 이 시집의 이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아니라 병원으로 붙일 예정인데 병원이요? 왜냐하면 이 정병욱의 말에 따르면 당시 세상이 온통 환자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병원이라고 음, 붙일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목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붙여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린 이후에 이제 광복 이후에 1948년 연희 전문학교에서 같이 있었던 벗이었던 강처중과 그다음에 정병욱 등에 의해서 처음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세부 중에 이제 친구에게 준 원고가 이제 맞아요.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진 그 네. 시집의 시작이었던 네. 건데 사실 윤동주의 시는 워낙 뭐 알려진 게 많고 또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애송시도 많은데 네. 작가님은 어떤 시를 제일 좋아하세요? 진짜 이 원고 한번 쓴다고 이렇게 쭉 책을 찾아봤는데 뭐 하나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예전에 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막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막 그 수능에서 봤던 것들도 다시 읽어보니까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절대 놓칠 수가 없던 게 그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막 거기에 막 어렸을 때 막 다른 거 갖다 붙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도 막 나고 그 시가 너무 기억이 나고 좋아하는 시였어요. 별 하나라고 하니까 별에는 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까 전에 서시가 이제 그 같은 해 지어졌던 시거든요. 네. 서시랑. 그래서 이 시는 41년 11월 5일 그러니까 연희 전문학교 시절에 지었던 시거든요. 정말 이 시 진짜 좋아했습니다. 또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이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의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리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이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너무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막 돌아가서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 내가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워낙 유명한 시라서 그런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능, 뭐 맞아요. 시험, 네. 뭐 곧잘 출제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노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노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윤동주, 뭐 김소월 이때 그 시인들의 시들은 또 이렇게 노래로 또 네, 만들어진 또 맞아요. 네, 것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시도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 윤동주랑 연희 전문학교를 다녔던 아까 그 벗이었죠. 이 정병욱. 정병욱. 네, 이 회고록에 따르면 윤동주가 이 시를 처음 지었을 때 이 마지막 연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이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이게 약간 이 시의 가장 마지막에 딱 뭔가를 찍어주는 부분인데 네. 이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병욱이 벗이니까 네. 이제 윤동주한테 시 다 읽어보고 다 좋은데 끝이 조금 그래라고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근데 이게 정말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조심스러운 이렇게 그렇죠. 발언이거든요. 네. 그게 되게 잘못 받아들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또 둘은 정말 친한 벗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딱 반영을 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연을 딱 넣었는데 와. 약간 촌촌살인 같은 느낌 딱 찍어주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오늘은 이 현충일을 맞아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최미경의 책다방 최미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6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